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날이 춥습니다. 온도차가 좀 있어요. 저 보니까 낮에는 좀 따뜻하고 덥고 아침과 저녁에는 춥더라고요. 하여튼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독감, 독감 환자 상당히 많아 보니까 저도 간혹 감기 기운 있으면은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1년간 매일 운동을 하면은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체력보다는 먼저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감정 기복이 줄고 멘탈이 강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무기력한 삶이 정돈되기 시작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리고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은 단지 살을 빼고 몸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무너졌던 나를 매일 다시 일으키는 훈련이다. 훈련과 같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특히 몸 아프신 분들, 뭐 허리 아프고 근육이 뭐 무릎이 아프다니 그런 분들이 꽤 많던데 운동밖에 없어. 매일 10분이라도 빼먹지 말고 1년 동안 운동을 해보자는 겁니다. 흐트러져 있던 자세가 고쳐지고 산산조각 났던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무너져 있던 자존감이 급상승한다.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은 내 삶의 든든한 뼈대가 될 거다. 여러분 든든한 뼈대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주식 투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하여튼 잘 만들어 봅시다.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법인세가 9배 증가했더라. 돈 못 벌 때는 법인세 못 내죠. 잘 벌면 내야겠죠.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로 6조 원을 넘게 됐다. 대박이네요. 6조 원. 전년 대비 9배 많은 숫자고 수준이고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법인세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 1, 3분기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6조 2,310억 그리고 전년 동기 7,010억 원보다도 9배 많았다. 삼성전자가 납부한 금액은 지난해 6,070억에서 올해 1조 8,860억 원으로 3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하이닉스는 46배 급증했고 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 940억에서 4조 3,44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결론은 4조 2,500억 정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급증한 이유를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영향이 크죠. 그리고 두 회사는 영업이익도 급증했는데 지난 3분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5%, 61.9% 늘어나서 12조 1,600억, 11조 3,800억 정도를 찍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리고 일본이 내년부터는 반도체 보조금 그 지급 시에는 사이버 공격 대비 의무화가 있네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사이버 공격 대비를 의무 조건으로 내걸 예정이더라. 반도체 제조비 소재 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 활동이 마비되는 사례가 잇따르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안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취지죠. 니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공장과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겁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반도체 수급이 심각하게 불안할 경우 국내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요한 기술 유출을 방지할 것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다만 사이버의 대응은 대부분 권고 수준에 이제 그친 겁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사이버 공격 대비를 의무 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제조 장비, 소재 등 업종별로 적합 기준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장비가 많고 자동화가 진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때문에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는 더 철저한 사이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반도체 생산 라인에 어떤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와 같은 시각적 정보도 기밀성이 높아요. 출입 가능한 인원이나 반입 가능한 기기의 제한도 요구되고, 만일 사이버 공격을 받더라도 신속히 복구에 피해를 소화할 수 있다는 대비책도 있죠.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세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등 대책이 예상되는 거죠. 피해 발생 시 대응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 자료에 따르니까 제조업, 에너지 등 중요 인프라 조직을 겨냥해서 데이터 파괴와 유출 목적의 사이버 공격은 지난 약 4,900건에 달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는 업종별로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이 중에 반도체 산업은 특히 경제보안 안보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공격 대상이 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주력 공장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흘간 생산이 중단되면서 약 190억 엔의 피해가 발생했고, 미국엔 엔비디아랑 한국 삼성전자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죠. 한편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보니까 일본 경제산업성이 라피더스에 약 1조 1,800억 엔을 추가로 지원하네요. 라피더스는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엔티티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지난 22년에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베트남 때문에 난리네. 또 보니까 그 하이테크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이테크법을 비롯해서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문서화해서 베트남 지도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베트남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노이 현지 동포들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이테크법 개정을 비롯해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베트남 서열 1위인 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우 의장은 하이테크법 개정과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 등으로 첨단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뜻을 전했네요. 하여튼 하이테크법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참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이테크 최고 수준 인센티브 문구를 삭제하고 인증제 폐지, 자가신고, 사후검증, 현지화 기준을 강화했다. 하이테크 제품 목록 기준이 불확실성, 전략기술 중심의 정책. 참 베트남 애들도 참 흥미로운 애들이네요. 상황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